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 뉴스입니다. 드디어 벌써 4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분기의 시작이고요. 희망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좀 일단 헤드라인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중요한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자, 필리핀이요. 이제 회복되는 여행시장 선점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요. 하나투어가 2022년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노란풍선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진국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했습니다. 프랑스가 궁금해집니다. 요즘에 좀 어떻게 참 준비가 돼가는지 관련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라마단에 떠나는 4월 두바이 여행 텍스트 뉴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대만의 더 라루라는 호텔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한 호텔 소개도 텍스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델타 항공이 테니스 선수 권순우와 공식 후원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에어로케이가 업무 협약을 3자 간 맺었습니다. 몰디브 아울리거가 마푸시바루라는 그런 리조트를 또 인수했다는 소식도 텍스트 뉴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돌아온 클럽 메드 푸켓 소식도 텍스트 뉴스에서 있습니다. 클룩은 새로운 버스 투어를 선보였고요. 와이파이 도시락은 멤버십 등급을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캐나다 소식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나이아가라의 뒷이야기, 잘 안 알려진 이야기도 저희 기사에서, 텍스트 기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필리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필리핀 관광부 장관 등 현지 관계자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원래 한 2월에 계획되어 있던 건데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좀 이 사정 때문에 좀 미뤄져서 지난 30일 날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방한한 첫 인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 인바운드 1위가 한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새롭게 변하고 있는 필리핀 여행 컨텐츠를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0일 필리핀 전면 국경 개방 이후 변하고 있는 현지 여행업계의 동향을 비롯해서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 그리고 다양한 현지의 투어 상품과 코스 등에 대해 한국의 주요 매체들과 긴밀하게 공유하기 위해 기획이 됐습니다. 자, 베르나데트 로물로 뿌얏 필리핀 관광부 장관 일입니다. 좀 제가 낯설어서 발음이 어서틀죠. 네. 그 장관이 이제 현지 여행업계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회복과 그리고 4월 20일부터 열리는 WTTC 세계 여행 관광 협의회 글로벌 서밋 행사들 마닐라에서 열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관광 리더들과 한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하고 또 올해는 여행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여행을 재발견하면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직접 방한을 했다는 데 의미를 좀 둬야겠죠. 네. 필리핀의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이제 이른바 뭐라고 하냐면 관광 서킷, 그러니까 투어리즘 서킷인데 요거를 이제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 100개가 넘는 관광지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묶은 거 이런 프로그램인데 볼게요. 많은 지역을 가로질러서 여행 관광지를 연결하는 경로로 각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와 액티비티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필리핀 전국 111개 이상의 새로운 관광 서킷이 개발됐고요. 어디죠? 그러니까 직항 항공편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일단은 마닐라, 세부, 클락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뭔 차이냐 기존에. 근데 이게 뭐 지금은 큰 차이는 없더라도 앞으로 계속 개발되고 관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관광 서킷에 따른 게 확실히 정해지면 이거에 따른 상품 구성도 좀 가능해질 것은 같아요. 자, 관광 서킷은 향후 필리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 매거진 7641, 그러니까 7641, 7641 요거 통해서 요 웹사이트 통해서 소개될 예정인데 요게 이제 디지털 매거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웹사이트예요. 근데 왜 7641이냐? 필리핀이 보유하고 있는 섬이 총 7,641개래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름을 딴 거예요. 7641 아이슬란드 오브 더 필리핀스. 예. 자, 필리핀 관광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상세한 여행 일정을 제공하는 특집 기사, 그다음에 철저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그리고 각 장소에 흥미롭고 특색이 있는 개별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필리핀 관광부는요, 우리 여행업계 주요 관계자들도 초청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좀 진행했어요. 줌과 또 현지 오프라인으로 해서 뭐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통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 새로운 캠페인 관광 서킷 설명도 했고요. 다양해질 테마 상품 개발 등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자, 필리핀 한번 그 통계를 한번 볼게요. 2019년 기준 총 198만 9,300여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 필리핀을 갔어요. 그래서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 인바운드 1위예요. 한국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 한 24%,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니까 얼마나 큰 숫자겠어,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필리핀을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요거에 대한 그 매력도가 무엇이냐, 요것도 한번 따져볼 만해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은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특히 해양 스포츠 같은 것들은, 그죠? 예. 자, 2월 10일 국경 개방 이후 지난 28일까지 필리핀 입국자가 총 15만 1,300여 명 정도 됐고요.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순위는 최근에는 미국이 한 3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7천여 명, 영국이 6천여 명, 한국도 5천여 명 정도, 이렇게 순서를 따져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핀은 뭐 비즈니스도 좀 있고 때문에 필리핀 입장에서 한국 시장,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필리핀 시장이 동남아 시장 어떤 반전 성장 모멘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그죠? 네. 다음 소식, 하나투어가요, 2022년 정기 임직원 인사를 4월 1일부로 단행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난 것처럼 육경건 대표이사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류창호 상무는 전무로, 김창훈 상무는 상무 B는 상무 A로 승진했고, 이진호 상무보, 장정윤 상무보는 상무 B로 승진하는 등 임원 7명 포함 총 188명 임직원이 승진했습니다. 하나투어는 박상빈 경영관리부 부서장을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으로, 이진호 재무관리부 부서장을 재무본부 본부장으로 발령하고, 1월 1일이었죠, 지난. 그리고 유양길 서울영업부 부서장을 대리점 영업본부 본부장, 3월 1일부로, 그 다음에 김태권 R&D센터 센터장을 IT본부 본부장으로 발령 4월 1일부로 했습니다. 네. 많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구조조정이 있었죠. 있고서 그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임직원 인사인데, 요 임직원 인사는 뭐 그냥 때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해만하니까 했어라는 것보다는 조직이 어떤 식으로 좀 그러니까 조직 자체 틀은 큰 변화는 없고 그 안에서의 승진 정도 인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 조직 자체를 바꾼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가려는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새로운 대표이사도 워낙 뭐 또 이쪽에서는 그야말로 짬밥이 좀 있는 인사니까 좀 안정감에 무게를 두지 않았냐. 김진국 대표가 빠지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어서 노란풍선 뭐 이미 뭐 저기 알려진 대로 저기 전 하나투어 대표에 있던 그 김진국 대표가 신임 대표이사로 갔죠. 근데 이제 그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열어서. 자, 김진국 신임 대표 국내 대표적인 여행업계 전문 경영인이죠. 예, 캐세이 퍼시픽 항공 출신이고 하나투어 오랫동안 근무했고 뭐 워낙 유명한 인사라 제가 뭐 특별히 뭐 언급해드릴 것까지는 아니고 노란풍선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여행업계에서 직접 판매 방식의 영업으로 시장을 확대해 왔죠. 최근 글로벌 여행 플랫폼 그걸 선보이면서 이제 좀 그 과감한 변화, 개혁, 혁신, 그래서 조직 개편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김진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여행업계는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혹독한 신의 시기를 보냈다. 여행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투자와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국내 1위 직판 여행사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동시에 상품과 판매 채널 다양화를 통해 선도업체로 성장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란풍선은 전국의 입국자 격리 면제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해 즉각 출발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 판매를 본격화하고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 기존 안건 모두 승인했고요. 창업주의자 최대 주주죠. 고재경 회장과 최명일 회장은 2년 임기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분들 다 친해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다 친해요. 저 이제 뭐 관광청 초청으로 해외 뭐 이렇게 행사 전 취재진 입장으로서 가면 이제 뭐 그때부터 같이 이제 뭐 같이 골프도 즐기시고 다 친하신 분들이라. 근데 또 일은 일이니까 공적인 업무 스카우트 해간 건데. 근데 이제 워낙 업계에 구력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예. 다음 소식. 현재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프랑스를 여행할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없죠. 프랑스는 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백신 접종 완료했다면 프랑스 입국 전후로 코로나 검사 자체도 없어요. 이 PCR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프랑스 소식을 좀 볼게요. 한동안 프랑스 소식이 없었어서. 더불어 3월 14일부터 프랑스에서는 식당, 카페, 박물관 등에서 적용하던 백신 패스가 폐지됐고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 준비가 한참일 거라고 봐요. 100년 만에 다시 한번 올림픽 개최지로 돌아온 파리는 역대급 올림픽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경기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센강을 행진하며 진행하는 야외 개막식 그리고 필요한 올림픽 시설 중 95%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인프라가 워낙 좋으니까 하드웨어가 너무 좋잖아. 역대 최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탄소 발자국 좀 특이하네요. 그죠? 올림픽으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일반 대중들도 참여 가능한 올림픽으로 연다고 저희도 한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도로 사이클이 있어요. 야외 사이클 경기가 이게 아마 일반 대중 참여 가능해요. 제가 요거 신청해서 저는 참여를 할 겁니다. 제 버킷리스트이자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예. 아울러 이번에는 전 세계인 모두가 동등하게 올림픽 관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티켓 구매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 판매될 티켓 수는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많은 1000만 장 정도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설레이네요. 다음 소식.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로케이가 효율적인 항공기 운용과 안전, 역량 강화 등을 위해
A320F 기종 운영 항공사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A320F 기종 특성에 기반한 안전 이슈 및 컨텐츠 공유하고 기술 제휴, 분석, 품질 등의 업무 협조하고 기타 안전 교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서 수준 높은 안전 운항 능력을 갖추겠다고 합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근데 이제 보면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에어로케이는 그렇다 치고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 이게 다 저기 아시아나 쪽 그거라. 에어로케이는 다른 회사잖아. 제가 알기로.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구나. 예. 이제는 항공사가 합쳐서 안전운항을 얘기하네요. 참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점점 그런 일들이 좀. 그러니까 그 포스트 코로나 또 엔데믹 뭐 이런 시대는 앞으로는 기존에는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림들 장면들이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우리 여행업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 보면 글쎄 세상이 바뀌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4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4월 한 주도 좀 희망찬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고요. 여행 듣기 능력 평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여행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 대화 내용을 잘 듣고 삐삐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젠 코로나도 끝나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이벤트를 즐길 수 있어 좋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나라도 이번 월드컵에 나가고 기대가 된다. 그렇지. 근데 너 다음 올림픽이 언제 열리는지 아니? 2024년에 열리지. 맞아. 근데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 당연하지. 삐삐삐에서 열리잖아. 1번 카타르, 2번 두바이, 3번 서울 용산, 4번 일본 후쿠시마, 5번 파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쏘는 거 아시죠? 끝.